안녕하세요. 오늘 발표의 사회를 맡은 앙트러프러너십 24학번 이인이라고 합니다. 네, 박사님이세요. 오늘 저희 팀은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주제들에 대해 뜻매김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뜻매김하였고, 분열이란 사람들 사이의 의견, 가치관 또는 신념의 차이가 생겨서 집단 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다른 그룹이나 파벌로 나뉘는 상태라고 뜻매김하였습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갈등과 화합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합이란 여러 사람이나 집단이 서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상태로 뜻매김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셜미디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분열과 화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해결책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사례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례가 재생이 잘 안 돼서 제 파일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현상 교수님 수업 듣고 있어. 아 진짜? 고현상 교수님 수업은 어때?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진짜 개빡셌어. 안녕. 안녕. 오늘 수업 어땠어? 근데 오늘 수업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 약간 AI와 로봇 기술 발전에 대해서 다루는데 생각보다 생각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맞아. AI와 로봇이 점점 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들었어. 당장 우리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 것 같아. 특히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기술 발전은 좋은데 불평등이 심해지지 않을까? 근데 AI가 모든 일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창의력이나 감성적인 부분은 여전히 인간만의 감정이고 그런 부분에서 AI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야. 야, 그딴 소리 왜 하냐? 다 소용없어.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건 이미 시작됐어. 자율주행 차? 물리 로봇? 그런 거 다 일자리 뺏는 거야. 야, 너네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결국 그거 대기업들이 사람들이 기계처럼 부려먹는 방식이 모르노. 야, 잘 활용하자고 하는 건데. 아 그래? 대기업들이 AI를 어떻게 쓰는데 사람들이 일자리 빼고 그냥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AI가 좋은 거면 왜 그렇게 대기업인 부자들만 배불리는 건데 커뮤니티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기술 발전 이런 거 다 웃기는 소리야. 그냥 그놈들만 돈 벌고 우린 도태된다니까. 아니 새로운 직업도 생기고 우리가 적응하면 되지. 기회 아닐까? 기회라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만들겠다고. 대기업이나 AI로 인건비 아끼고 더 많은 이윤을 쥐고 있는데 그런 걸 기회라고 생각하냐? 결국 상위 1%만 다 이득고 나머지 도태되는 거야.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다 말하고 있어 이미.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다 포기하자는 거야? 그리고 너 아까부터 DC 거리는데 너 아직도 DC해? 그냥 가끔 들어가서 글 몇 개 쓰고 개추 받고 그러는 거지 뭐.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대해 비관적인 사람이랑 되어있는 것 같아. 다 본인들이 만들어낸 게 문제지. 말도 험하고. 지금 커뮤도 뭐라고 하는 거노? 어이없으면 개추. 인터넷 재밌게 놀다는 거잖아. 니네 말이 좀 심하다. 난 유기랑 말해봤자 의미 없다. 니들끼리 얘기. 너 탐내라 발라. 왜 저렇게 그러는 거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극단적으로 변해서 이젠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해. 그니까 진짜 어떡해.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좀 분열 당했습니다. 네, 사회적 분열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소셜미디어는 사용자가 관심 있는 내용을 위주로 보여주는 필터 버블이라는 현상을 불러옵니다. 필터 버블이란 개인에 맞는 콘텐츠 위주로 제공하여
필터링한 정보만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콘텐츠만 제공받는 이용자들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힐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는 오늘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한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찬성 측과 반대 측 전문가 두 분씩을 모셨는데요. 각자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석증 전문가 다큐 감독 생명시스템학부 윤수연. 사회학자 지능형 전자시스템 유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전문가 교육정장 화학과 이나영. 화공생명공학부 시민단체회장 편채원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부터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 감독 윤수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셜미디어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문제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특정 사례만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구조는 다른 관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 정보 거품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는 곧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은 소셜 딜레마 다큐 중 한 부분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nd type in climate change is, you're going to see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where you live and the particular things that Google knows about your interests. That's not by accident, that's a design technique. What I want people to know is that everything they're doing online is being watched, is being tracked. Every single action you take is carefully monitored and recorded. 다큐 감독을 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 알고리즘이 사회적 분열을 부추기는 데 얼마나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용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소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교수 유가은입니다. 앞서 수영 감독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SNS는 특히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선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은 맞춤형 콘텐츠를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간극이 커지며 결국 같은 사회 내에서도 이질적인 집단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삶을 자신과 비교하여 타인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초래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찬성 측에선 앞서 보여드린 사례와 비슷한 내용으로 소셜미디어는 편향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분열을 야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청장 이나영입니다. 찬성 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사례와 의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학습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실 학습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이 있는 반면 소셜미디어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학습을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조지 지멘스의 연결주의 이론에 의하면 학습은 그저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 사람, 정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학습자는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협력적 학습의 도구로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의 도구로서는 학생들에게 테드나 EDX 말하듯이 해달라고 좀 요청해 주세요. 네, 계속하십시오. 한국의 경우 에듀넷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원하는 속도와 방식으로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단체회장 편채원입니다. 소셜미디어가 개인의 편향된 시각을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잘 활용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열린 시각을 가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구글 뉴스의 전체 보도라는 기능은 정보의 편향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는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보도는 사건에 대한 다양한 언론사의 보도를 모아서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이 기능은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 현상을 줄이고 열린 시각과 비판적인 사고를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개선은 시민들이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특정 언론사나 전문가의 검열을 거친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이 여러 관점을 구성함으로써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정보의 생산지를 넘어서 의견의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분열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대화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에서는 소셜미디어가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알고리즘의 한계를 개선한다면 다양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창구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오 한번 해주세요. 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분열을 야기한다에 대해 주장하신 찬성 측에서 혹시 다른 사례나 주장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잠깐 이제 읽기는 좀 그만해 주시고 말하듯이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도 소셜미디어의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요. 바로 빠른 허위정보 확산과 그에 의한 사회적 불신 현상입니다. 허위정보는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해 우선적으로 증폭됩니다. 앞에 보고 계신 이 자료는 소셜미디어에서 진실된 정보와 허위 정보의 확산 양상 및 사회적 영향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위의 표는 정보의 확산에 따른 루머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거짓 정보가 진실된 정보에 비해 확산 속도나 규모가 우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우리의 주의를 끌고 공유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Fake news spreads 6 times faster than true news. We're being bombarded with rumors.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제 다큐 영상 일부인데요. 허위 정보의 확산은 사회적 행동을 조작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피자 게이트 음모론은 허위 정보 확산으로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당시 여러 플랫폼은 허위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는데요. 대선 이후에도 허위 정보는 지속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대중의 정치적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는 단순 정보 전달 도구를 넘어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인지된 익명성은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 자신이 익명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이버 괴롭힘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성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한 고통을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또한 청중의 크기가 오프라인에 비해 크기 때문에 집단적 사고와 행동이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방관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중 사이버레카 채널의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레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다룹니다. 사이버레카는 조회수를 위해 부정확한 정보를 폭로하거나 당사자에게 무마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연구에서 사이버레카 영상에 달린 댓글 대다수가 악플인 경우 이용자 개인은 이를 집단 규범으로 인식해 여기에 동조하는 악플을 작성할 의도가 증가함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익명성이 채널 운영자의 악플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낮게 설정해 악플이 삭제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이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표 4와 표 5를 보면 유튜브의 익명성, 영상 조회수, 악의적 표현의 사용, 혐오 대상에 따른 댓글 생산량과 악플 생산량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P값은 그룹 사이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 우연한 것인지 변수에 따른 것인지를 알려주는 값으로 낮을수록 유의미합니다. 악의적 표현 사용에 따른 댓글 생산, 그리고 유튜버의 익명성에 따른 악플 생산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은 허위 정보가 빠르게 촉진된다는 점과 익명성을 바탕으로 강화된 공격력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가로 말씀 주셨습니다. 반대 측 추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분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가 시간적 효율성, 공간적 접근성의 이유로 편리하고 대면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덜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공유하며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쉽고 빠르게 공유하는 데 유리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도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쉽고 친절한 예를 들면 전 세계 사용자들이 비디오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플랫폼인 유튜브가 사회적 교류를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K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여행, 음식, 패션 등에 대해 콘텐츠를 만들면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공감을 형성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유튜버와 구독자의 관계를 통해 쌍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교육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시민단체 회장으로서 소셜미디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합니다. 특히 미투 운동을 통해 소셜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17년 미국 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미투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할 것을 촉구하면서 운동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피해자들이 경험을 나누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직장에서의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화되고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대중의 인식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성차별적 언어나 행동이 적극적으로 지적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미투운동 이후 6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행동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셜미디어는 글로벌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투운동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다양한 문화와 국가에서 여성들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연대와 집단 행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자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반대측부터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셜리 딜레마 감독님인 윤수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례로 소셜미디어가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회적 양극화는 소셜미디어 이전에도 존재했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셜미디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사회적 양극화라는 거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뭐 소셜 미디어 때문에 뭐 생긴 건 아니니까 소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소셜 미디어가 있기 전에 있었던 사회적 양극화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냥 전파되는 거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하시면 되니까 자기 생각으로 간단히 질문을 하는 게 더 좋은 발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소셜미디어가 없던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났지만 요즘 알고리즘 현상이나 또 거짓 정보의 빠른 확산 현상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O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런 SNS를 통해서 더 빠르게 확산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 다 공감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핵심만 짚어가지고 한두 가지만 말씀하시는 게 좋지 많은 걸 얘기하면 청중은 이게 사라져요. 내용이. 네, 그걸 좀 잘 유념하셔가지고 핵심만 짚어가지고 천천히 자기가 가장 중시하는 내용만 짚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피자게이트 음모론 사건이 있었고 네. 또 그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IRA 개정을 통해서 이제 총기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양극화를 유발하기 위해 약간 음모론을 구성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이전보다 알고리즘 현상을 이용해서 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 얘기가 중요합니다. 거짓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가 사회로 모두에게 발신할 수 있게 된 거야. 미디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발신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공유하니까 폭발적으로 거짓 뉴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갔다. 요걸 말씀하신 거니까 이렇게 되면 SNS라는 것이 잘못 이용하면 이렇게 거짓 뉴스라든지 사회적 분열을 굉장히 강화하는 요소가 된다. 간단히 설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말로 한번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아주 좋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학자 유가은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다양한 소셜 플랫폼을 이용하고 우려와 달리 실제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옥스퍼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셜미디어의 에코 참고 효과로 인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우려보다 크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표와 같이 우리나라는 77%, 미국은 79%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셜미디어가 정치적 양극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때문에 왜곡된 프리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왜곡된 프리즘 효과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주로 추천을 해주는데 특히 그중에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게시물들이 많이 추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되고 반응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분열적인 정치적 메시지나 극단적인 신념이 실제보다 더 널리 퍼져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을 통과한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극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더 많이, 더 널리 퍼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회적 분열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찬성 측에서 반대 측에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장 이나영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소셜미디어 사용이 사용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의존성을 초래하여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문의가 있는데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존성이나 중독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소셜미디어와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관리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와 제한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특히 여가나 오락을 위한 사용과 구분해서 학습이나 사회적 교류를 위한 도구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사용을 하면 자기 통제를 배우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스마트폰 사용이 자기 통제력의 매개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이고 오른쪽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베타값이 스마트폰을 여가용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학습용으로 사용했을 때 더 큽니다. 이것은 학습용에 해당 변수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뜻으로 연구 내용을 요약해보면 학생들이 학습용으로 사용할 때에만 자기 통제력이 증가하고 사용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설명이 되었을까요? 네, 연구 결과를 보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채원 회장님,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근본적으로 사용자의 관심사와 반응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구글의 전체 보도 기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전부 없앨 수 있는 걸까요? 소셜미디어에서 편향성을 제거하는 문제는 구글의 전체 보도 같은 기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의 근본 구조가 사용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특정 관점에 대해서 자꾸 보게 되면 그거에 관련돼서 알고리즘이 계속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여러 주제들을 많이 찾아보는 게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의응답 모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각각의 이유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각각 이렇게 사회적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각각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큐 감독으로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면 소셜미디어가 사회적 양극화를 유발하고 좀 안 좋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의 폐해와 허위 정보의 확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저는 현재 새로운 다큐를 기획 중입니다.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의 본질과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해 최대한 적게 영향을 받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특히 제가 또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와 공공기관에 활용 가능한 다큐를 배포함으로써 아이들이 훗날 더 성숙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회학자로서 오늘 말씀드린 소셜미디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정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 리터러시는 소셜미디어에서 텍스트를 이해, 활용, 공유,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끝맺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기술은 소셜미디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 그리고 공유 및 생성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요즘 엄청난 규모의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해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 정보를 구별하고 소셜미디어 프리즘 효과로 인한 왜곡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 분야의 발전과 디지털 시대의 미래를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효과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학습의 개발과 플립 러닝 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플립 러닝은 뒤집힌 형태의 수업이라는 뜻으로 수업 전 디지털 기기로 미리 간단하게 학습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실습이나 토론, 문제 해결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해서 기술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학습 효율성과 학생 중심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학습 시스템 구축 그리고 교사 연수에 관한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이에 맞는 예산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론에서 답변드린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단체는 참가자들이 더 미디어에 쉽고 유익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팝업 스토어를 열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필터 버블 탈출 게임과 알고리즘의 함정 보드 게임을 도입하여서 재미있는 접근 방식으로 정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가짜뉴스와 편향된 정보를 식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캠페인을 제공하여서 참여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분들께서 각자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주시니까 더욱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따진말을 선택한 이유는 소셜미디어는 플랫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플랫폼과 사용자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취지에 맞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모두 수고 많으셨고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했는지 말씀을 해주셨죠. 한 번 올리면은 좀 비판도 해주시고 또 다른 자리에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면서 계속 이 발표 준비를 해 오셨는데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끼어들었잖아요. 너무 준비를 잘해 놓으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걸 다 알려주고 싶어 해. 요거는 청중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거고 발표의 본질은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발표자 자신을 발표하는 거다. 그럼 이거 간단해요. 그냥 저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육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사례 중심으로 미투운동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악용될 수도 있지만은 역사적인 운동으로 승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청중을 다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청중에게 꼬치꼬치 논문을 다 보여주는 거는 청중을 좀 괴롭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논문을 이해했다면은 그것을 자기 말로 좀 바꿔가지고 쉬운 말로 또 이제 우리 심사 모듈이 질문을 지금 잘 못했잖아요. 그 이유는 발표가 조금 난삽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를 많이 섞었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주제가 뭐지? 여러 주제가 나오니까 하나의 흐름을 쭉 따라와가지고 여기가 문제구나 짚어내야 되는데 짚으려고 하면은 또 다른 주제를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나 잘 이해 못했는데 너무 많은 걸 주는 이제 소화불량에 걸리게 됩니다. 가능하면 덜어내시고 아주 주제를 좁히시되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발표를 구성하신다면은 청중으로서는 훨씬 고마운 발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발표 모둠은 준비 과정은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했고 또 많은 자료를 찾으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 모든 분들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 이인희 씨 발음이 좀 좋았어요.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또 예민하게 들어요. 목소리 좋고 발음이 아주 정확했고 또렷했고 청중에게 아주 쏙쏙 박히는 그런 발성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였고요. 요거를 말하는 방식으로 바꿔 주시면은 우리 모두에게 다 이해가 되는 그리고 질문이 잘 나오는 오늘 제가 아쉬웠던 건 그 부분이에요. 제가 심사 모듈한테 질문하세요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질문이 잘 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발표 모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 말의 의도를 이해하셨겠죠? 질문이 잘 나왔다는 것은 발표를 잘했다는 것이다. 질문을 짜내야 했다는 것은 발표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준비를 잘하신 거에 비해서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많은 걸 배우셨을 겁니다. 질문할 때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됐으면은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건 뭐였습니까? 하고 물으면 준비가 많이 된 팀이기 때문에 질문한 만큼 다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질문하는 자세로 배웠으면 어떻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우리 모두에게 좀 심기일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수업에 임하는 태도를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 발표 모두 들어가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